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1시 52분 갓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어제 제가 이제 오버나잇 한 상태에서 변동이 좀 심했었는데 이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시 50분 정도에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일부 정리를 했고요. 물탄거를 해결을 했고 이제 두 계약 오버나잇 했고 이제 5일은 한 계약이라서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S&P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다시 한 계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두 계약 그래서 5일 한 계약 정도 오버나잇이 된 상태에서 S&P 정리하고 다시 한 계약 정도 3,700 언더로 잡았습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3,700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3,700 부근이 저항이 빡신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베이직 채널을 이제 일단 이렇게 이건 나스닥으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날 이제 여기 하락이 있기 전까지 하단 부근을 수차례 한 8번 9번 정도 확인을 했다가 S&P 같은 경우는 그 데일리 그 패럴렐 채널 하단을 이탈을 했었어요. 이탈을 했다가 다시 지금 들어올랑 말랑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3,700 정도가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695포인트입니다. 나스닥으로 돌아왔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때 이제 바닥을 한번 이제 금요일 저점입니다. 금요일 저점 있을 때 여기가 12,000 뭐 220 얼마인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금요일 저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금요일 저점이 26, 24, 229죠. 229 맞나요? 9월 24일 새벽 3시 229가 맞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의 저점이 228로 돼 있는데 229입니다. 이게 안 좋아. 트레이딩도 다 좋은데 정확한 수치값을 딱딱 안 맞아서 이게 표시가 안 돼서 일단 229 2호가 아니라 229 229입니다. 금요일날 저점을 찍은 추세선을 이었을 때 하단을 몇 번 정도 이탈을 하다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이거 지워볼게요. 왜 그러냐면 보통 패러렐 채널을 1파 시작점하고 2파 시작점부터 이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여기였으니까 근데 딱 여기를 한번 찍음으로써 패러렐 채널을 조금 수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냐면 이 한파동이 올라갔다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1파 시작점과 2파 시작점 이제 금요일날 여기 저점을 찍은 229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내릴까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패러렐 채널은 그리고 패러렐 채널이 그렇죠. 그러면 딱딱 맞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의 그 신뢰도는 센터 라인과 상단 라인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면 신뢰도를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랬을 때 중단 라인도 지금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듯합니다. 예, 상단 라인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해 보이죠.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중단 라인이 맞는지 잘 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 계속 봐야 됩니다. 예. 하단 라인은 일단 여기에다가 이제 패러렐 채널 그 하단 추세선 이쪽에 맞췄었는데 저점이 갱신됐기 때문에 여기로 맞췄고 그러면 여기 지지가 나왔고 그렇게 따지면 상단 라인과 미들 라인을 검사하면 센터 라인과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단도 맞는 것 같고 예. 본인 스스로 그래서 계속 작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여긴 좀 떠 있죠. 계속 작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본인 스스로 거야지 그
차트의 신뢰도를 갖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금요일 저점 시작점과 그 저점 추세선을 이었을 때 올라오고 찍었기 때문에 이쪽 2파 시작점을 이쪽으로, 근데 2파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N자 파동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랬을 때 첫 파동의 시작점, 그리고 한 파동 마무리되고 하락 파동의 마무리, 그렇게 했을 때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평행 채널을 긋고 센터라인, 본인 스스로 신뢰도가 맞는지, 그리고 뭐 질문하시는 분이 덜어 있어요. 꼬리가 중요하냐 마디로 있냐 중요하냐.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디를 훼손할 때도 있고 꼬리도 훼손할 때 있고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리다 보면 이게 신뢰도가 있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 패러렐 채널이 조금 하단 추세선이 낮아지면서 그래도 지지가 금요일 저점 추세선에 있는 지지가 좀 탄탄해 보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380이 지지가 저항이 빡신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12시 25분 맞나요? 12시 25분? 네, 12시 25분 1시간 좀 전에 또 380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또 어디서 여기서 뭐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족방에다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고버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시청자분 한 분께서 고버스를 몰빵을 하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고버스라고 하면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차트가 어떤 식으로 돼 있을 거냐,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아마도 안 봐도 이런 으로 그러면 돼 있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처럼 돼 있을 거야. 근데 왜 이제 모이면 흩어져야 되고 올라가면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그런 원리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닥 먹을 폭이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폭에서 숏을 때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가족방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일봉인데 일봉상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일봉이 어제 종가 위에서 시가, 그리고 시가 시작한 이후에 고가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계속 좀 높인다고 하면 추가적 업사이드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하락 반등 하락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기 하락 채널, 중기 하락 채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2월 고점, 1월 고점, 그리고 3월 고점, 4월 고점을 센터 라인, 어퍼 라인, 상단 라인으로 했고, 중단 라인을 뭐라고 했냐면 6월 상승의 고점 빗각과 썸머 랠리를 여기 콕 찍은 자리, 그 빗각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 라인을 센터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라인까지 테스팅을 하고 다시 무너지느냐, 여기까지겠죠. 그 라인은 450 정도입니다. 어제 제가 450 정도가 목표 가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 중단 테스팅하고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450 정도 찍고 빠질 가능성 11,450, 이 부분은 장장 11개월 장기 하락 채널 센터 라인입니다. 그 센터 라인 상단과 중단 라인의 기준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50을 찍고 빠질 가능성,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프랙탈로 A 한번 하락, 그 다음에 하프 반등, 그 다음에 C파, 그랬을 때 1.236이나 1.382, 1.236이 11,800 부근,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다시 C파동에 대해서 프랙탈로 나눈 것입니다. 그랬을 때 프랙탈로 1, 2, 3, 4, 5, 그럼 한 파동 이때 CPI가 반등 B파 전체 A, B, C로 봤을 때, 그래서 CPI 때 하락, 그리고 반등 어디죠? FOMC 때, 그리고 하락, 그럼 여기서 반등, 그러면 반등 구간을 이쪽 고점 피보나치를 고점을 FOMC 때 고점으로 하고, 그리고 저점을 금요일 저점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38이나 하프 683, 683이나 이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다. 683이나 이제 382까지도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겠냐,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하락 채널의 센터 라인 450 정도를 테스팅하고 다시 무너질 거냐. 근데 어제
그래도 일봉상 관점으로는 오늘 뭐 프리장이나 거래량이 많이 안 붙고 있는 형국이지만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면 450은 정도는 찍고 무너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450 정도는. 그래서 450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450 라인까지 넘어선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여기가 450 라인입니다. 아까는 검은색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지금 단기 5분봉 30분봉인가 이게 단기 5분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 검은색 부분입니다. 장기 하락 채널 센터 라인. 그러면 이제 450을 맞고 빠질 거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38이나 574, 683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수치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1픽셀 움직이면서 수치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57, 570, 683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까지 찍을 가능성 382 일단은 여기 236짜리 그 피보나치 값은 어디서부터 얘기했다? 여기 FOMC 때부터 금요일 저점까지 피보나치. 그랬을 때 어제 시황방송과 일요일날 시황방송에서도 이런 자리는 다 확인하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하락 그리고 무너지고 테스팅, 무너지고 테스팅, 무너지고 테스팅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해요. 그러면 어제 고점을 찍은 534 정도 부근 여기를 확인 안 했어. 여기 그러면 지금 하락 확인, 그러니까 하락하고 테스팅하고 하락하고 테스팅하고 하락하고 테스팅이 잘 안 된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어제도 목표 가격이 480에서 500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애매해요. 이 부분 지금 600 정도까지 지금 다시 보니 600 정도를 지금 하락하고 확인 안 했어. 하락 그렇죠. 하락 위에 테스팅 하락 테스팅 하락 테스팅이 안 됐어. 이 부분 대략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지면 또 안 보는데 하락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중점을 이제 넓게 보면 618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이 정도 바운더리 이 정도 382 부근에서 하프 정도 반등 그래서 382에서 하프 정도 반등까지 좀 깨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11,450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보고 하프나 382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프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지겹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썸머랠리 삼각 수렴이 있었던 돌파 후 콕 찍었던 자리 그 채널 상단 라인입니다. 그 채널 상단 라인까지 한번 테스팅 한다고 하면 683까지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그 언더면 574 여기는 일단 제가 방송을 4시에 키니까 그때 다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시 같이 관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단은 450부터 돌파하는지 보고 그리고 말씀드린 하락 확인 하락하고 확인 안 한 느낌. 이 자리는 어제 확인했단 말이지. 그럼 이 자리 몇 고 빠지면 골로 가야지. 1, 2, 3, 4, 5로 빠져야지. 근데 골로 안 가고 있잖아요. 얘가 골로 안 가고 있다는데 그러면 다시 오늘 어제의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락을 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따라 들어가기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금 오늘 포지션을 못 봤는데 이따 4시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콜옵션을 좀 매수를 했고 풋옵션을 처분을 하고 선물을 한 8천억 정도 매수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은 지금 아직 안 봤는데 4시 방송 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먹고 빠지려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어제는 단기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밀렸는데 굳이 또 여기에서 쉽게 밀릴 차트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4시에 방송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빕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 코로나 2020년대 미친듯이 올랐을 때 그 빗각을 맞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올라타고면서 공포지수가 더 가속화되면서 주가를 추가 하락으로 이끌 수 있겠으나 빗각으로 맞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빗각 20년 만에 최고의 지금 돌파가 나왔죠. 110달러 돌파가 20년 만이죠. 20년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빗각도 맞는 자리예요. 눌릴 자리고 상승이 약간은 주춤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하락이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있으나 그 반등에서 숏을 떼는 게 유리한 좀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여기서 따라 들어가게 매도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휘청휘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물에서는 일단 그러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도록, 그리고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약 오버나잇 한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76.49는 제가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알람을 했는데 뭐 기대도 안 했는데 알람이 오길래 받았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때 2021년 작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에 본격적인 원유가 마이너스 월물 2020년 3월에 마이너스 월물 40달러 정도까지 갔었죠. 거기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그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한번 받아볼 만하다. 그래서 이때는 7월 이때 3봉 정도, 좀 정확히 원래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84달러까지가 지켜줄 줄 알았던 자리인데 그 자리도 무너졌다고 하면 84달러까지 가는 건 좀 무리지 싶어도 한번 84달러까지 트라이를 한번 해보는 정도로 하고, 그래서 77달러 이 부분이 장기 하락 채널의 하단을 깨트리고, 그리고 중기 하락 채널의 하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지 저항 부근이라서 한계약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가족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각 달러별로 80달러, 79달러, 80달러, 81달러 달러별로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시황 방송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지지 저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럼 이제 중단 라인까지 하면 82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2달러. 근데 그 전에 일단 79달러, 80달러도 넘어야 되고, 78달러도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따 오후 4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투하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방송이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요. 시향 방송이나 정규 방송 이외의 시간에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는 단톡방으로 제가 시장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딩은 아니고 지금 어떠한 대응 관점에서 이거는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공간으로 정보 공유방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방송을 시향방송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시향방송 올린 게 있어서 단톡방으로 설명을 대신 했습니다. 네, 잠시 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